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포항제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 이승우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화법과 작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화법과 작문은 그동안에 수능과 6평, 9평의 출제 유형을 참고해서 경북의 선생님들이 함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해설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정리하게 될 텐데 수능을 치고 나면 새로운 대학 생활이 펼쳐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빛내왔던 시간들을 대학에 가서 꼭 더 빛내면서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볼 내용은 화법과 작문 세트 내용입니다. 화법과 작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에서 37번입니다. 보통 화법과 작문 35번에서 37번은 화법의 일방적인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 발표처럼 또는 강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번과 37번은 일방적인 말하기에 강연이나 발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에도 35번에서 말하기 방식을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36번에서는 이렇게 발표와 관련된 메모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7번은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해서 수능과 학력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많이 다르지 않게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5번 말하기 방식입니다.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정답을 우선 이야기한다면 정답은 1번입니다.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위에 여기 6번째 문단에 해당이 됩니다. 6번째 문단에 보면 여러분들도 기부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해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선지를 보면 청중에게 질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라고 제시되어 있죠. 여기 질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청중에게 질문의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2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자, 이제 36번입니다.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을 우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답례품에 대한 후기를 제시해야겠어.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선지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 문단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을 정리한다는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선지를 보면 대꾸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리을을 체크해서 여기에 대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틀린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6문단에 보면 여기 고향사랑 마음은 더하고 우리 사회 행복은 곱하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36번 우리가 답 3번 확인했고요. 3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37번 문제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이겠고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의 유형을 살펴봐도 같은 내용인데 지문보다 보기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기에 학생 반응을 좀 더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37번의 정답은 5번이죠. 네,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통해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을 좀 볼게요. 자, 학생 1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10대들도 기부했을까라는 내용이 여기에 궁금증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 1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발표에 추가했다면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 학생 2도 조금 아쉬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두 내용은
부족했던 내용을 부족했던 점을 지적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7번 같은 문제 유형은 수능에서도 지문보다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의 반응을 좀 더 꼼꼼하게 살핀다면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8번부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38번과 42번은 화법과 작문 세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세트 문항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대화를 기반으로 지문을 작성한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던 고등학생이 국밥집 주인의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그런 내용으로 소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선생님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시한 분실물과 습득물에 대한 내용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번은 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자, 학생 1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학생 1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먼저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5번입니다. 대화 참여자의 서로 다른 생각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학생 1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이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 2와 학생 3이 그러니까 너희는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내용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문에 추가하자는 거지 라고 물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네,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뉴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해당이 되고 있지 않고요. 자, 4번 선지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학생 3의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9번 살펴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또 먼저 말한다면,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에서 학생 2는 상대와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네. 학생 2가 상대와 공유했던 경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번에 같이 보았던 국밥 여고생 기사 기억나? 같이 봤었던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3번 선지에서 보면 39번에 이제 3번 선지에서 보면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B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5번 선지처럼 학생 2는 상대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 A와 B를 보면 학생 2는 모두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B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것도 글에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질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0번입니다. 40번은 학생 1이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한 장문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제시할지 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문단부터 5문단까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0번은 사실 내용을 좀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번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 범위가 5%에서 20%라는 것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대한 안내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2번 선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선지들의 내용은 각각 그 문단을 확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처음에 제시했던 아맞다 핸드폰 여기에서 다르게 전체 글을 내용을 확인해 보면 분실물과 습득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글의 내용을 모두 분실과 습득을 아우르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1번입니다.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4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언론 기사의 내용 소개했죠. 언급된 국밥 여고생 기사 기억나? 라고 해서
그리고 나에서는 제일 처음에 1문단에서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법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실물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통계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절충안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상 반론 없고요. 특별히 독자들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글쓰기 방식에 대한 내용도 일관되게 출제됐던 문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수능에서 꼭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2번 문제입니다. 고쳐쓰기에 대한 문제이고요. 처음에 글과 달라진 부분을 주목한다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물건을 주운 사람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물건을 주운 사람은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고쳐 쓴 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42번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은 3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잃어버린 사람과 주운 사람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타협적 태도나 법의 개정 또는 법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5번 선지는 되찾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과 주운 사람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거 3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3번에서 45번 장문 단독 구성 문항입니다. 43번과 45번은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나 또 모의고사나 또 교과서의 지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지문은 그동안 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관련한 소재를 활용해서 문항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43번 장문 과제를 고려해서 구상한 글쓰기 전략을 묻고 있습니다. 4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네, 배경 지식이 부족한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1번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의 여러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바이오 플라스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과거와 최근의 논의를 대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예상 독자의 실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자, 44번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고요. 3번 문항 3점짜리 배점의 문항입니다. 43, 44, 45 중에서는 44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1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기억 2에서는 이 주민들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거에 2018년에 비해서 노력의 정도가 더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디귿의 보고서 자료입니다. 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우유팩과 알루미늄 캔처럼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썩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병이나 낚싯줄이나 신용카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썩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신용카드는 이렇게 1000년이 지나야 썩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정답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5번에서 분리수거 강화가 환경오염 방지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분리수거 강화보다 별도 수거 체계 및 퇴비화 시설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고 해서 분리수거를 강화해야 된다, 분리수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별도 수거 체계, 그리고 퇴비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걸로 봤을 때 이 44번의 5번 선지, 다시 가볼게요. 5번 선지, 분리수거 강화가 환경오염 방지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디귿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선생님도 사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신용카드가 썩는데 이렇게 1000년이나 걸리는지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는 실천들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번 문항이고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를 글의 마지막을 제시한다고 할 때 적절한 내용인데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학생은 실천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수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 개인이 실천하고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모두 청소년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자, 혹시 4번을 체크해서 틀린 학생이 있다면 4번 선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간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음식점이랑 카페. 그렇지만 이건 음식점과 카페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을?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비치를 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 개인이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에서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은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을 답을 체크했으면 정답을 맞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법과 작문 45번까지 문제를 해결했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성과들이 수능날 최고의 성적으로 발휘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껏 했던 노력과 또 많은 시간들이 수능 이후 행복한 대학생활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